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이제 6번째 첫 부작용인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중격 망곡증은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연골을 비중격에서 얻어내는 비중격 절제술을 흔히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콧대가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옆에서 보면 비중격을 잘라내 가지고 비중격 끝에다가 이어 붙여서 코끝을 받쳐 올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격 연장 이식으로 인해서 코끝이 올라가긴 하지만 반작용으로 높아진 또 길어진 코끝이 연장 이식을 밀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죠. 이분은 2년 전에 하이코를 했고 몇 달 지나서 하이코를 제거를 하면서 실리콘으로 융비술과 함께 비중격 연골과 기증 연골을 이용해서 연장 이식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수술 후에 코끝이 오른쪽으로 쫙 치우치게 되죠.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수술 계획은 하이코의 실이나 또는 기증누국으로 만든 연장 이식, 그리고 흉살 등을 제거를 다 한 다음에 휘어있는 비중격을 중앙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스윙도 오퍼레이션과 자가 비중격 연골을 재활용해서 남아있는 비중격을 보강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어진 부분을 또 정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나니까 똑바르게 비중격이 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중격을 정중앙에 고정한 다음에 연골을 비중격과 봉합을 하고 코끝 연골도 정중앙으로 다시 배원시켜서 봉합을 하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한 달 뒤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휘었던 콧날이 반듯하게 정중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반측면에서는 코끝이 좀 쭉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밑에서 보니까 기주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 비중격이 삐져나와 있죠. 수술 후에 비중격과 비주가 나란히 정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도 대칭이 되었고요. 비중격 망곡증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1차 수술로는 11년 전에 실리콘과 기연골로 비개방 절개를 해서 이제 코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로는 5년 전에 실리콘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리콘만 남아있고 코끝에 기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코가 휘었었던 분인지 아니면 실리콘과 기연골 수술 후에 코가 휘었는지 구별하기는 어렵겠죠. 수술한 히스토리를 보면은 비중격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비개방으로 여기다가 실리콘과 기연골만 얹어놨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래부터 콧대가 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코가 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기 코끝에 있는 기연골은 다 제거를 하고 피막과 흉살도 함께 제거한 다음에 비중격 연골을 정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비중격을 또 보강해주는 쐐기 이식을 했고 코의 길이도 늘려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는 꺾여있던 라인이 콧날이 반듯하게 되었고 코의 길이도 충분히 늘어났으면서 밑에서 보니까 코의 축이 정중앙으로 잘 자리 잡혔고 콧구멍의 대칭성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코 성형 후에 코끝이 딱딱하고 고정감이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 분들이 많은데요. 비중격 연장 이식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또는 비중격 연골 등과 같이 딱딱하고 빳빳한 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끝을 올리다 보면 코끝이 굉장히 딱딱하고 고정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 성형을 할 때 콧대는 흔히 실리콘 또는 기증진피와 같은 인공물질로 높이지만 코끝은 자가연골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코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비주지지대와 두 번째 비중격 연장이식 두 가지 방법으로 흔히 코끝 성형을 하는데요. 비주지지대란 코끝 연골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비주 사이에 지대로 사용되는 연골을 넣고 코끝 연골을 서로 묶어서 이 코끝 연골 길이를 높이를 늘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비중격 연장이식은 콧등에 있는 비중격과 부드러운 코끝 연골 사이에 길고 빳빳한 그런 연골을 덧대서 콧등과 코끝 연골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이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중격 연장 이식은 반듯하고 빳빳한 연골인 늑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고 코끝 연골을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끝 연골이 원래는 부드러웠지만 연장 이식물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고정된 그런 코끝이
됩니다. 특히나 코끝을 많이 올리려고 연장 이식을 굉장히 길고 단단한 그런 재료로 코끝을 높인 경우에는 코끝의 그 피부의 텐션, 피부의 긴장감이 굉장히 심하고 반작용으로 비중격이 밀리는 그런 힘을 받아서 비중격 망곡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코끝이 단단하고 빳빳한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 이식물을 제거한 다음에 코끝 연골을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주면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또 이때 연장 이식을 제거한 후에 비중격이 휘지진 않았는지, 비중격이 너무 약해서 꺾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연장 이식물을 제거한 그 재료를 가지고 비중격을 보강을 해줘야 후에 2차 변형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끝이 딱딱하고 고정감 있는 코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2022년에 비중격 절제를 해서 그 연골을 가지고 연장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이식한 위에다가 코끝에는 귀연골로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코도 원래 좀 높았었는데 이 콧등에 약간 매부리가 있어서 이 콧등의 높이에 맞춰서 코끝을 많이 올리려는 시도로 이렇게 비중격 연장 이식과 귀연골로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술했던 것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코끝이 뾰족하고 길고 빳빳해 보이죠? 코끝의 높이와 길이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코끝에 얹어져 있는 귀연골을 제거하고 비중격 연골로 이루어진 연장 이식물 가운데 끝부분을 다듬어내서 코끝의 길이와 높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또한 수술할 때 살펴보니 귀연골을 이용해서 역회전 이식을 해서 코끝의 길이를 늘려주었었던 상태인데요. 역회전 이식물도 제거함으로써 코끝의 긴장감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 된 모습인데요. 피부가 매끈하고 둥글둥글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대각선으로도 코끝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지나치게 높았던 코끝의 높이가 자연스러워졌고요. 수술 자국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술한 자국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1차 수술로 1년 반 전에 콧등 절골하고 콧볼 축소를 했으며 2차로 2주 전에 기증룩과 비중격으로 코끝 성형을 한 사례입니다. 기증룩과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 이후에 코가 너무 길어지고 코끝이 너무 높다, 코끝이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불안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콧등이 불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수술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기 제거 수술로 오른쪽에 돌출되었던 배튼 그라프트와 코끝에 있었던 연장 이식 그리고 얹어주었던 모자 이식 등을 다 제거하고 제거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약해져 있는 비중격을 남아있는 비중격에 덧대서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전 모습인데요. 우측에는 기증늑연골이 오른쪽 날개 위쪽에 이렇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측 부분에 불룩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수술 후 한 달 모습인데요. 여기 불룩했던 것이 없어지고 기울었던 코끝에 뾰족하게 돌출되었던 모습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코의 높이가 피노키오처럼 코끝이 이렇게 솟았었는데 그것이 좀 짧아지고 좀 부드러운 라인으로 바뀌었죠. 이분 사례에서 보다시피 첫 코 성형에서는 늑연골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2년 전 실리콘으로 콧대 융비술을 했고 콧등의 매부리는 갈아냈고요. 비중격과 자간으로 비중격 연장 이식을 했고 귀연골로 코끝 위에 얹어 놓는 모자 이식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콧볼을 함께 축소하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끝이 너무 뾰족하고 단단하고 기울게 되었죠. 옆에서 보니까 지나치게 쭉 뻗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계획은 실리콘과 피마, 코끝에 얹어놓은 귀연골로 제거를 하고 비중격 연장 이식물을 제거하고 제거한 비중격 연골로 비중격을 보강하면서 비주 지지대도 기울었던 부분을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수술 과정의 모습인데요. 코끝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노란 부분이 자가 늑연골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비중격 연골을 같이 겹쳐서 연장 이식물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장 이식물을 제거한 다음에 실리콘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중격 연골로 비중격을 보강한 다음에 비주 지지대도 함께 돼서 휘어져 있던 비주 지지대를
똑바르게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5달 된 모습인데요. 지나치게 강조됐던 콧등선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되었으면서 코끝도 정중앙에 잘 자리 잡게 되었고, 기울었던 그리고 너무 뾰족하게 올라왔었던 콧구멍도 자연스러워지면서 중앙 측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죠. 반측면 사진도 너무 가늘고 뾰족하고 돌출된 코끝의 모습이 부드럽게 변화되었습니다.